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언니와 글 쓰는 동생이 만드는 라이크북입니다. 저는 글을 쓰고 있는 동생 성봄입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봄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아무래도 해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 새해에 결심했던 계획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지금 집필 중인 에세이가 있는데 올 봄에는 꼭 끝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야 퇴고를 시작했답니다. 언제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봄에 새긴 다짐들이 화살이 돼서 나한테 돌아와 꽂히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새해에는 무조건 이런 걸 시작해야지, 뭔가를 끝내야지 하고 계획을 잡는데요. 그게 오히려 부담이 돼서 시작도 못하고 제풀에 지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인지심리학자이자 심리학 교수인 김경일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목표와 계획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계획된 일을 쉽게 실천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매주 10km씩 뛰어야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즐겨야지, 한 달에 책 10권씩 읽어야지, 이런 게 계획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걸 실천하려고 하면 사실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계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뛰려면 일단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몸을 달구기 위해서 준비 운동도 해야겠죠. 그 단계들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게 계획이고, 10km를 뛴다. 6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목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 입장에서 다시 곱씹어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동안 계획이 세밀하지 않았고, 그냥 단순한 목표만 걸어놓고, 너 이거 실천해 하니까 막 10단계, 20단계씩 한꺼번에 뛰어넘으려 하니 숨이 찼던 거죠. 목표를 단숨에 실행하면 그건 로봇이지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획을 세울 때 엄청 촘촘하게 세우고 있어요. 특히 책 읽는 시간을 굉장히 촘촘하게 짰는데요.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요즘 집중력도 너무 떨어지고 핸드폰을 한번 켜서 이거저거 보다 보면 시간이 진짜 순삭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싶어도 자꾸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유 있을 만한 시간을 하루에 막 미친 듯이 쪼개봤어요.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 잠들기 전 10분,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딱 오후 3시가 되면 너 책 읽을 시간이야 하고 알람이 울리고 그때부터 10분? 이런 식으로 틈나는 대로 쪼갰어요. 그리고 양을 정했어요. 무조건 한 페이지 이상은 읽기. 한 페이지만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몸이 쉽게 쉽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또 읽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럼 한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되고 세 페이지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독서하는 시간과 양이 늘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 10km를 뛴다 하면 10km 뛰는 거 솔직히 내키지 않잖아요. 갑자기 너 2시부터 뛰어 하면 그 시간에 진짜 벌떡 일어나서 옷 훌러덩 갈아입고 문 벌컥 열고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10km 거리에 있는 카페를 간다. 이런 식으로 조금 우회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그 카페를 가기 위해서 뛰기도 하고 힘들면 좀 걷기도 하고 해서 결국엔 도착을 하게 되죠. 계획된 걸 이뤘으니 그 다음엔 보상이 나갑니다. 보상으로 따끈한 라떼 한 잔에 휘낭시에를 시켜요. 그럼 그걸 먹으면서 나 자신 정말 잘했어 하고 아낌없이 칭찬해 줍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새해 결심 지키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들이 아직 저한테 약발이 좀 잘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의지가 박약하다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한번 계획을 잘게 쪼개보고 보상도 듬뿍 주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목표와 계획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생각해봤더니 제가 그동안 너무 거창한 목표들로 저를 옥죄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미라클 모닝 같은 거는 저는 집어치웠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았고 저는 대신 미라클 나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뭐가 좋다더라 하고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저녁형 인간에 저한테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저녁 10시부터 1시간 동안 초집중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또는 집중이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미라클 나이트는 사실은 제가 다른 분들을 모시고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참여도가 좀 저조해졌기도 하고 저도 쭉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서 지금은 잠시 중단하고 개인적으로 혼자 그 시간에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랑 온라인상으로 미라클 나이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10시가 되면 제가 화상회의창을 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딱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각자 도생 합시다. 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 할 일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자, 봄 얘기를 하다 보니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까지 얘기가 흘러갔는데요. 이번에는 봄만 되면 뒤숭숭해지는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전 왜 이렇게 들뜨면서도 기분이 어쩐지 멜랑꼴리해지고 그럴까요? 저는 무지막지한 박순이인데요. 바깥을 좋아하는 박순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봄이 너무 좋으면서도 조급함이 들더라고요. 어디든 나가서 멋진 걸 보고 즐겨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마저 드는 거예요. 또 봄에는 꽃샘추위도 있고 행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봄이 항상 넉넉지 않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막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외치는 게 벚꽃 엔딩은 엔딩이 아니다 인데요. 벚꽃 엔딩이라는 정말 유명한 가요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대체 왜 엔딩일까? 벚꽃 오프닝은 안 되나?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결론으로 끝맺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기서 어떤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동화가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벚꽃은 매년 피거든요. 봄은 매년 다시 돌아오죠. 절대 엔딩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남들이 벚꽃 엔딩이라고 할 때 저는 벚꽃 리셋이라고 외쳐요. 비가 와서 꽃놀이를 망쳐도 다짐했던 것들을 게으름 피우다가 다 밀어버렸어도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 꽃은 내년에도 필 거야. 하면서 벚꽃 리셋을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출근길, 퇴근길에 봄 냄새 한번 맡으시고, 점심 드시고, 잠깐 짬내서 산책 나가시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 내에서 봄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올해 너무 바빠서 꽃 구경도 못했어. 하면 여름에는 수국도 피고, 장미도 곧 오거든요. 아니면 내년에 벚꽃 리셋 되니까요. 다음에 맞이하면 되잖아요. 저처럼 유난히 봄만 되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벚꽃 리셋 얘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끝으로 책 한 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주제에 맞는 봄과 어울리는 책입니다. 김신지 작가의 제철 행복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24절기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그때마다 작가 자신이 취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저는 항상 한 해의 흐름을 그냥 단순하게 4등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쪼개서 살았는데요. 이 책을 읽고 와, 제철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채롭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분명히 얻을 수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달력에 무심하게 적혀 있던 입춘, 하지, 처서 같은 절기가 이토록 특별하고 차이가 확실한지 몰랐답니다. 책 속의 작가님처럼 고구에는 돌미나리전을 부쳐 먹고 백로에는 가을 숲에서 도토리 육형제를 구별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도 참 좋겠다 싶어요. 봄에 읽으시고 앞으로 찾아올 24절기에 제철 행복을 누리면서 한 해 계획 잘 세워보시라고 추천하고 갑니다. 자, 라이크북과 함께하는 봄 이야기 어떠셨나요? 첫 시간이었는데 부디 지루하지 않고 천천히 자기 생각을 정리하면서 보낸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요. 조금씩 보완하고 고치고 다듬으면서 더욱 유익하고 알찬 컨텐츠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보시면서 적절한 당근과 채찍도 부탁드리고 더불어 저희와 같이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라이크 북 하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